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화학식을 응용해가지고 질량 균형, 부피 균형, 질량과 부피 균형을 서로 맞출 수 있다 그랬죠. 반응물과 생성물 간에요. 자, 먼저 질량 균형 한번 볼게요. 이번엔 프로판 기체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판 기체가 있는데 이것을 66g 태우면 몇 g의 물이 생성되는가?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화학 반응식을 먼저 완성을 해야겠죠. 화학 반응식이 완벽하게 있어야지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화학 반응식 충분히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쉬워요. 지금은 예를 들면 프로판이라고 나왔지만 메탄도 그렇고 어떤 물체 A라는 물체가 태우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랑 결합시키는 겁니다. 산소랑 결합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화시킨다는 거예요. 더하기 O2입니다. 자,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화시키면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전제, 암모니아가 발생돼서 또는 어떤 A랑 B랑 중간 물질이 결합돼서 이런 전제 조건이 없을 때 무조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진다. 즉 A 더하기 O2는 CO2 더하기 H2 이렇게 딱 쓰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쓰면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개수를 맞춰야죠. 개수를 맞힌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화학식의 99%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 전제 조건이 없을 때. 그런데 한 90%는 전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어쨌든 프로판 기체 66g을 태우면 몇 g의 물이 생성되는가? 이거를 화학식으로 완벽하게 쓰면은 프로판 C3H8입니다. C3H8 요거를 A라고 두고 A 더하기 O2는 CO2 더하기 H2O. 자, 화학식을 완성하면 C3H8 더하기 OO2 5개의 산소랑 만나는 거예요. 3개의 3CO2 더하기 4H2O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걸 가지고 계산할게요. 자, 그런데 프로판은 66g을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몇 g의 물이 생성되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자, 물질의 분자량을 계산해 볼게요. 44g으로 C3H8이 44g이죠. 44g 있습니다. 44g 더하기 OH2O는 3 곱하기 44g, 4 곱하기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판과 물의 질량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프로판이 44g이 있을 때 물이 얼마큼 생성됩니까, 여러분? 물이 H2O 4 곱하기 18g만큼 생성됐죠. 자, 이렇게 생성됐어요. 그런데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프로판 66g 다른 색으로 할게요. 66g을 태우면 X 그죠? 몇 g의 물이 생성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풀면은 물이 108g이 생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화학 반응식만 알면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질량 균형이에요. 질량 균형. 그 다음 부피 균형 볼게요. 자, 이번에 메탄으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위에서 한 거. 메탄 기체 100리터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몇 리터 생산되는가? 100리터를 태우는 거 산소랑 결합시킨다. 결합시키는 거 산화된다는 거예요. 즉 CH4 더하기 O2는 CO2 더하기 H2O인데 이거를 화학 양론식을 맞춰서 개수를 완성해 보면 CH4 더하기 EO2는 CO2 더하기 EH2O. 아까 1, 1, 2, 2 만드는 거 했었죠, 이거? 화학식 맞추는 거 이제 생략을 할게요. 자, 반응식 개수로부터 부피를 계산한다. 요 앞에 있는 숫자 요거 개수비입니다. 요거 안 써 있는 거 1이에요. 요거 1이에요. 1, 2, 1, 2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 개수로부터 이 개수비가 부피비예요. 우리 부피비가 몰비예요, 여러분. 자, 그럼 메탄과 이산화탄소는 1몰 대 1몰. 1몰이 메탄이 산소랑 만나서 1몰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메탄 100리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메탄 100리터에서는 1대1이니까 이산화탄소 100리터가 생성이 되겠죠. 1대1이니까
100에서 100L가 생산된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질량과 부피 동시에 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판의 연소 반응에서 프로판 연소 반응이라는 거 아까 프로판을 태우면 똑같은 얘기예요. 프로판의 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22.4L 발생하였다면 소모된 산소의 양은 몇 g인가? 화학식 완성된 거 다시 안 해도 되죠? 그냥 써놨습니다. 프로판의 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22.4L를 발생했대요. 그죠? 그렇다면 소모된 산소의 양은 몇 g인가? 요거 이 화학식을 가지고 풀게요. 자, 산소랑 이산화탄소 질량 대 부피를 같이 보겠습니다. 산소 5 곱하기 32g 질량이죠. 산소 대 부피 이산화탄소 부피 뭐예요? 3 곱하기 22.4L죠. 요거 3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는 22.4L잖아요. 근데 앞에 개수가 3이니까 3 곱하기 22.4한 거예요. 산소랑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부피비를 같이 쓴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소가 얼마만큼 소비가 됐을 때 이산화탄소가 22.4L가 나오겠느냐. Xg 대 22.4L, 그램 대 리터, 질량과 부피를 같이 혼용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X를 구하면 53.3g이 나와요. 그냥 방정식 풀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프로판 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22.4L 발생하였으면 소모된 산소는 53.3g이 된다. 이 부피하고 질량하고 같이 이게 뭐지? 자, 같이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 겁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죠? 이거 정리하면 몰비, 개수비, 부피비, 질량비 요 내용들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화학 분자식이 나왔으니까 성분 배분율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실제 연구실 또는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실험 시 가장 많이 사용해요. 가장 많이 사용.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뭔가 준비할 때 헷갈리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H3PO4 인산입니다. 인산의 성분 배분율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인산의 몰 질량을 보면은 3 곱하기 H3 색이죠. 1.008. 우리 보통 수소 1이라고 쓰는데 더 정밀하게 1.008입니다. 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P4 30.97이에요. P 30.97, 5포 4 곱하기 16. 그래서 97.99g이 인산의 몰 질량입니다. 인산의 1몰이 97.99g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수소랑 인이랑 산소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존재하는 겁니다. 전체가 97.99니까 이거분의 이거, 전체분의 요거, 전체분의 요거 하면 되죠? 3%, 뭐 31%, 65%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인산의 몰 질량이 이제 뭐 대략 100이라고 잡을게요. 100인데 그 중에서는 인이 30%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산을 가지고 이따가 나올 거지만 그냥 100ppm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거 계속 눌러주네. 100ppm이라는 농도 단위가 있는데 그냥 100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의 실제 포스페이트 E는 몇 %예요? 약 31%. 이거는 31 ppm, 31 mg/L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인산이지만 실제 E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연구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산을 만드는데 H3PO4-P 이렇게 하면은 이 인산 중에서 P의 농도를 구하시오. 또는 P의 농도를 기준으로 만드시오. 시약을 제조하시오. 이런 거예요. NH4 플러스 암모늄인데 N. 이 암모늄에서 이 NH4 전체에서 이 N만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연구할 때, 실험을 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즉, 어쨌든 어떤 화학물이 있을 때, 어떤 분자가 있을 때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백분율을 구하는 거 한 번씩 더 읽어봐 주십시오. 자, 그 다음 당량 무게입니다. 당량, 이퀴발런트 웨이트예요. 그 노르말 농도라고도 하는데 등가 무게, 이퀴발런트 등가, 즉 이퀴발런트를 당량 무게, 그 이온 전하 절대값으로 나눠가지고 무게를 평준화시킨 겁니다. 이퀴발런트인 거예요. 자, 당량 및 노르말 농도에 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당량 또는 등가 무게로 표현을 하고 이퀴발런트 웨이트라고 EW라고 표현을 한다. 이 EW는 전체 분자량 몰레큘러 웨이트에다가 뭐로 나눠줍니까? 이온 전하 절대값으로 나눠줘요. 즉 2가 이온이면 2로 나눠주고요. 3가면 3가로 나눠주고요. 하지만 이것들이 원자, 분자, 산화제, 환화제에 따라서 나눠주는 원자가를 어떻게 기준을 삼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말 농도, 단위는 EQ per 리터, 그리고 이거를 밀리 EQ per 리터라고도 씁니다. 분자량을 우리가 무게를 그람 단위로 쓰느냐, 밀리그램 단위로 쓰느냐에 따라서 혼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량 무게는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산, 염기, 화합물일 때, 산화제일 때, 환원제일 때, 원자일 때, 분자일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뉩니다. 자, 이 경우들을 이게 어려워가지고 뭐든지 다 암기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번씩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아까 당량 무게를 원자, 분자, 산화제, 환화제 이렇게 제가 구분을 줬는데 먼저 원자 보겠습니다. 원자 1 당량. 자, 당량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원자가로 나눠준다 그랬죠. 원자량이 있는데 이거를 원자가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칼슘 2+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설마 이거 칼슘을 뭐 칼슘 뭐 4+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없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칼슘 2+예요. 뭐 수소 H+인데 이거 뭐 H3+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제가 칼슘 2+일 때 1 당량 1 EQ는 원자량 40g이죠. 여기에서 원자가 2+이니까 2로 나눠주는 겁니다. 즉 20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염소 클로라이드 1EQ는 뭐예요? 염소 그 원자량 뭡니까? 35.5g이에요. 그 다음 원자가 1입니다. 그대로 35.5g이 되겠죠. 나트륨 플러스죠. 나트륨 2+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트륨 23g이에요. 만약 2+라 그러면 2g이 아니라 2+로 알고 잘못 알고 있으면 2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23g. 산소 2-1 EQ는 16g. 산소 원자량이 16인데 원자가 이거 2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뭐 8g 이런 식으로 원자 1 당량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쉽죠. 요거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분자.
분자 혈당량. 분자 혈당량은 뭔가 똑같아요. 원자 혈당량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줬죠. 분자 혈당량은요, 분자량을 양이온 가수로 나눠준 겁니다. 양이온 가수. 여러분, 양이온 가수, 음이온 가수는 별 의미 없어요. 가수 어떻게 됩니까? 합하면 다 0이죠. 원자, 그죠? 다 합하면 가수는 0이에요. 자, 양이온 가수로 대표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CO3라고 할게요. CO3. 탄산칼슘입니다. 이거의 1, 2Q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량 몇이에요? CaCO3 분자량 100이에요. 100g입니다. 양이온 가수 뭡니까? CaE 플러스 더하기 CO3 E 마이너스죠. CaE 플러스 CO3 E 마이너스. 양이온 가수 2네요. 2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50g. 이게 탄산칼슘의 1당량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AlOH3 수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수산화 알루미늄 응집재료도 많이 쓰는 건데, 자, 여기에서 1, 2Q는 수산화 알루미늄 AlOH3 분자량 다 더하면은 78g이에요. 자, 근데 이건 Al 알루미늄 3 플러스 OH 3 OH 마이너스죠. 자, 이때 음이온 이 마이너스를 쓰는 게 1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3가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3. 그죠? 26g. 계속 손으로 터치가 되네요, 여러분. 이럴 때 한 번 더 해볼까? 이럴 NaOH 1, 2Q는 NaOH 몇이에요? 40g이죠. 40g인데 양이온 가수 뭡니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1이에요. 그러니까 40g.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만 봐도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자가가 1일 경우에는 노르말 농도하고 몰 농도하고 같아집니다. 그죠? 이거는 원자가로 나누는데 나누기 1이잖아. 그죠? 나누기 1. 나누기 전자가가 2, 4, 6 되면은 이걸로 2, 4, 6으로 나눠져 가지고 다르겠지만, 전자가가 1이면은, 그죠? 양이온 가수가 1이면은 노르말하고 몰 농도가 같게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를 눈치가 빠르시는 분들은 눈치채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산화제, 환원제. 이거는 일당량을 구할 때 분자량 똑같습니다. 분자량에다가 관여되는 전자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양이온의 가수나 이런 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관여되는 전자수. 근데 이 관여되는 전자수를 보려면은 산화제, 환원제라는 건 뭡니까? 산화시키는 물질, 환원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산화환원을 조금 우리가 깊게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과망갈산 칼슘이나 중크롬산 칼륨 이런 애들은 이 네 가지는 일정한 법칙을 따르진 않아요. 일정한 법칙은 따르진 않지만, 왜냐면은 얘네들이 물속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할 때하고 이 이온이 안정화되려고 노력하는 다른 식으로 모습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이동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하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다릅니다.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관여되는 전자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암기를 해줘요. 5, 6, 1, 6.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31, 49, 158, 39.67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원래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교과서로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여되는 전자수를 나눠준다. 5, 6, 1, 6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꼭 기억하라는 얘기는 암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동영상 넘어갈게요.